해보셨습니까? 조금 어려웠던 학생도 있을 텐데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분이나 적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과생들은 이게 이 단원이 가장 수학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클리어해 주시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수학적인 사고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거. 여기가 거의 핵심이고 거의 줄을 이루니까 잘 안 되면 한 서너 번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문제의 뜻과 풀이 방법,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결국은 알고 보면은 병신 2차식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말이 조금 긴데, 말이 길 때 문장 해석부터 조금 해볼게요.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이 무슨 말인가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 역행렬을 갖는다, 이 표현 알잖아요. 요 부분을 고칩시다. 요 부분을 고치면은 AD-BC가 0이다, 0이 아니다? 0이면 역행렬이 없고 0이 아니면은 역행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이 아니다 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부분이 남았잖아.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도 그대로 옮겨 써야죠. x가 마이너스 1하고 2일 때 x에 뭘 넣더라도 요 놈이 0이 안 된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얘는 병신 2차식에 대한 문제이고, 병신 2차식에 대한 문제니까 뭘로 해야겠다? 그림으로 찾아서 풀어야겠다. 요까지 1차 결심. 그 다음에 얘를 그림으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합니다. 머리와 몸통이 멀쩡하니까 우리는 그래프로 생각해도 충분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일단은 이 식을 그립니다. 2차식을 그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 병신일 때는 요거 실어서 문제를 조금 고쳐서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은 A를 넘겨버려. 이쪽으로 마이너스 A로. 목표값을 그냥 마이너스 0이라고 하지 말고 목표값을 마이너스 A라고 만들고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1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식밖에 안 그렸죠? 그 다음에 뭐 그려야 돼요? X값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마이너스 1은 좀 멀리 있고 그 다음에 2는 이쪽에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포함 안 하고 자 여기 요 바깥쪽은 우리가 신경을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입니다. 그럼 어때요? 식 그리고 제한 범위 그렸습니다. 변수값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목표값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곳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이런 곳에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럼 두 가지 상황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A가 요쪽에 있거나 이래도 어때요? OK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A가 요 놈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은 OK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가 답이구나, 이렇게 찾아낸 거죠. 요까지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의 풀이를 다 해결한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번 경우가 뭘 의미하냐면은 마이너스 A가 누구의 높이? 이 높이보다 위에 있어도 되고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색칠된 부분은 여기보다 아래쪽이니까, 그치? 그래서 1번 경우를 찾자면은 1번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점의 높이를 찾아야 돼요. 이 점의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2를 이제 이 식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넣어버리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4입니다. 4보다 마이너스 A가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해도 되고, 2번 경우는 보세요. 마이너스 A가 요 아래쪽에 있다는 거는 요 높이보다 아래쪽이 아니고 어떤 높이? 요 높이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2번 경우는 여기 또는입니다. 2번 경우는 요 높이 2를 여기에 넣었을 때 얼마가 돼요? 0입니다. 0보다 마이너스 A가 작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4보다 크다라는 말을 이제 A에 대해서 정리하면 A가 어떻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A가 어떻다? 0보다 크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건 뭐였죠?
그냥 A 범위 구하면 됩니까? 답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0보다 A가 크다. 제가 이런 순서로 쓰는 거는 수직선의 열미,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작은 곳, 그리고 0보다 큰 곳. 0이랑 같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여기 같으면은 같아지는 곳이 생겨서 안 돼요. 아래쪽에 있다니까. 아래쪽에 있다. 크다. 됐죠. 여기도 크다.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 제한 범위, 목표값 다 확인하는 습관. 자, 12번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12번은 임의의 x에 대해서 행렬 a의 역행렬이 이번에는 존재한다. 인데, 그럼 뭐 같은 거 아닐까요? 쉽지만, 어디가 다릅니까? 12번은 임의의 x입니다. 앞쪽 문제를 보세요. 11번 문제는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만 성립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때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개를 딱 봐도 완전히 다른 문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자, 행렬 a가 있는데 행렬 a가 x 플러스 2a 마이너스 4 그리고 3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이놈이 역행렬 없다 있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D-BC가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를 고치십시다. 일단은 해석. 역행렬이 있다는 말을 고치면 두 개 곱한 거 x의 제곱 플러스 2a 3a 3ax 플러스 2a 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 두 개 곱한 거에 12. 이놈이 0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때요? 얘는 굉장히 심각해요. 몸통도 병신이고 다리도 병신이구나. 이거 좀 뭐 복잡하겠는데 앞쪽 변수의 값 체크하면은 임의의 x에 대해 이거 좀 이상하다. 괜찮다. 몸통 병신인데 제한 범위가 없으면은 어쩌면은 쉬울 수도 이렇게 해놓고 문제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면은 2차식입니다. 대가리가 멀쩡하다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는 걸 알았고 모든 x니까 제한 범위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고 0이 안 된답니다. 0이 이런 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0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0이 이렇게 돼야겠구나. 그러면 어때? 요 높이보다 0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데 잠깐만 이 높이를 찾으려니까 어떻다? 복잡하다. 꼭지점의 x좌표도 식으로 나오고 그걸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복잡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더니 2차식과 x축이 만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대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소리구나. 만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걸 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풀면 됩니다. 9a 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8a 제곱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B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가 C에 해당하는 부분, A에 해당하는 부분이 1이라고 생각해 놓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준 겁니다. 따라서 A제곱이 마이너스 48이 0보다 작다고 A 마이너스 루트 48 A 플러스 루트 48이 0보다 작다라서 A가 마이너스 루트 48과 루트 48 사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풀면은 이제 다 한 거죠. 근데 답을 못 찾겠어요. 왜요? 정수 A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A의 개수는 어떻게 찾는데요? 요게 이제 걱정이었다 이거죠. 간단합니다. 이러면 다 수직선으로 봐요. 루트 48을 생각해 보세요. 루트 48은 루트 49가 7이에요. 루트 36이 6이고 그러니까 6, 7이 있는데 5가 있고 다다다다다 루트 48이 이쯤에 있네. 루트 48. 그러면은 음수 쪽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 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48, 여기에 루트 48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몇 개?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13개입니다. 중간에 0이 하나 더 있으니까 천천히 세워보시면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11번, 12번은 왜 이렇게 나란히 있겠어요? 당연히 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변수의 범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한 범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봅시다. 13번.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앞에 두 문제랑 비교해서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그냥 처음 문제를 읽으면 이런 것만 보이죠, 그렇죠? 이런 것만 보이는데, 이놈이 역행렬을 갖는다. 역행렬을 갖는다는 것은 뭐가 AD-BC가 0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요놈이 뭔지부터 찾아야 되죠. 요놈은 A,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T는 T0, 0T. 그리고 얘는 얼마? T 플러스 A,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얼마? T 마이너스 1 해놓고, 요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게 고쳤습니다. 이놈이 역행렬을 갖는다니까 AD-BC가 0이구나.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T제곱, 그 다음에 AT-1T니까 플러스 A-1T 2차식으로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 AD-BC니까 플러스 4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딱 보면은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병신 2차식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 인데 이럴 때 문제를 한 번 더 읽어야죠. 이쪽에 뭐가 빠져 있냐면은 모든 실수 t에 대해. 그래서 모든 실수 t에 대해. 자, 그러면은 2차식을 풀라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 2차식은 아래로 볼록하고 모든 실수 t니까 제한 범위가 없고 목표값 0이랑 만나는 곳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고, 여기를 찾으려니까 힘든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몸통 병신이고 제한 범위가 없구나. 다른 생각할 거 없이 어디에서도 0과 만난다 안 만난다?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 말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값을 복잡하게 구하지 말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그냥 쓰면 되겠구나. 이걸 알아낸 겁니다. 그럼 이제 해결이 다 된 거죠. 문제의 뜻이 밝혀졌으니까. 얘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a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고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고. 그러면은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놈의 답을 풀면은 a는 얼마? 마이너스 5와 3 사이다가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뜻만 알고 나면은 결국 여러분 어때요? 여기입니다. 그냥 2차 부등식 풀라는 간단한 문제였다는 얘기. 근데 그 말을 1학년 때는 그냥 이 상태로, 이제 2학년, 3학년 과정에서는 행렬을 써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 이놈이 역행렬을 갖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하고, 이 병신 2차식이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그림을 통해서 찾아내기만 하면은 그냥 간단한 2차 부등식 문제다. 그러니까 풀이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문제의 뜻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될 겁니다. 자, 14번. 14번도 딱 보면 시원하고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14번은 역시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한테 겁먹는, 우리가 주눅이 드는 이유는 식의 종류, 문제의 종류를 제대로 판단하려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식이 x도 있고 로그 알파도 있고 하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포기 이게 아니고, 복잡해도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게 없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봐주세요. 모든 x에 관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보라는 얘기입니까? x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x를 기준으로 보면은 x의 제곱 2차식이네. x의 1승이 있는. 그리고 몸통이나 대가리에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병신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몸통도 병신이고 대가리도 병신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은 일단은 나머지 병신 부위에 다친 부위를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로그 알파. 로그 알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를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걸 A라고 생각을 해버립시다. A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1 플러스 2A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A가 이제 항상 음이 된대요. 그럼 어때? 0보다 작다가 이것도 지우고 X의 범위를 체크해 줘야 되죠. 모든 X에 대해서 제한 범위가 없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차식인데 여기는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체가 어떤 상태? 대가리 병신입니다. 이 대가리 병신일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대가리 병신의 2차식은 위로 볼록 할지 아래로 볼록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2차식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항상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x니까 제한 범위는 없어요. 0보다 작다는 거는 이건 좀 쉬워요. 이렇게 생기면은 x축이 여기에 있으면은 항상 0보다 작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기면은 지금 x축이 이런 데 있으면 되는 건가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반드시 x축보다 위쪽 0보다 큰 곳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위로 볼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가리가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그래서 1 플러스 2a가 음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x축과 어때요?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뭘로 생각하면 되죠? 꼭지점의 x좌표는 찾기 힘들지만 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럼 판별식은 반의 제곱, 요 놈의 반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대신에 ac 요거 두 개. 그래서 1 플러스 2a 곱하기 a가 0보다 작다. 이걸 풀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풉니다. 이 1번 조건을 풀면은 넘어가고 2로 나누면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a가 작다구나. 이쪽만 답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얘를 이제 풀면 되죠. 얘는 그냥 대충 2차 부등식이니까 연습장 기퉁이에 대충 쓰는 겁니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빼기 두 개 곱하면은 2a제곱 두 개 빼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이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고 2차 부등식은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풀면 안 좋으니까 다 넘겨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이고 다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4보다 a가 크구나.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지금 빗금 친 곳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a가 이런 곳에 있어야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이쪽. 됐죠? 이쪽이 아닙니다. 그러면 4보다 큰 쪽은 어차피 앞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것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을 하는 거, 여기는 그냥 연습장 구석에 쓰고 지워도 되는 거죠. 서술형 풀이에도 안 써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를 보면서 두 개를 만족하는 것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a가 로그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따라서 알파는 10의 마이너스 1승 10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까 a의 범위였어요. 하나 주의할 거는 알파가 뭐죠? 진수죠. 진수가 음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런데 참고 추가 요거는 언제 쓰이냐면은 4점짜리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학생들에게 함정을 넣습니다. 대가리가 병신일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대가리가 0 될 때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대가리 0일 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게 0일 때. 대가리가 0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가 없어져요. 대가리가 없어지면 이게 꼭 1차식이랑 2차식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떨 때는 둘 다 대가리 몸통이 다 떨어져서
상수항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가리만 없어져서 1차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걸 놓치면은 맨날 4점짜리에서 함정 문제에 당합니다. 그래서 추가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대가리가 0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넣으면은 이쪽이 3x 마이너스 2분의 1, A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은 겁니다. 이놈은 1차식이죠. 이놈이 0보다 항상 크다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식은 직선으로 생겼으니까 반드시 x축보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양수인 것도 음수인 것도 다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요거만 답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를 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만일 이 문제가 여기 이 부분을 좀 다른 식으로 넣어가지고 1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조건까지는 똑같은데 잘 봐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여기가 어때요? 0 됩니다. 0 곱하기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게 1 플러스 2A였다면은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여기도 0 곱하기 X 그리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럼 여기는 1차식도 2차식도 아니고 그냥 상수항이기 때문에 x의 어떠한 실수값을 넣더라도 항상 0보다 작거나 작다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죠.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 답 찾을 때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 병신일 때는 대가리가 0일 때를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자. 요거는 덤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요 정도로 풀면은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충분히 답이 나오는 경우니까 거기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15번도 마찬가지. 식이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식이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놈의 해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것도 문제의 해석만 잘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방부등식의 푸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해를 구하라고 했잖아. 해의 곱을 구하라. 그래서 15번 문제 잘 볼게요. x에 그 다음에 로그 3의 x승. 식이 복잡하게 생겼다고 겁먹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긴 거는 반드시 쉽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놈의 해의 곱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이 식이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형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좌변도 항이 하나고 우변도 항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지수 자리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럴 때는 양변을 로그에 넣어주면 됩니다. 새로운 로그를 만들고 로그 3 안에 이놈을 집어넣으나 x의 로그 3의 x승 그리고 로그 3 안에 이놈 전체 243 곱하기 x의 4승을 집어넣으나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쉬워요. 여기 봐요. 여기는 이게 로그인데 이게 진수고 진수의 지수입니다. 이게 로그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의 x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 뒤에 로그 x만 남으니까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 뭐가 돼요? 로그 x의 로그 3의 x의 3승이구나 이놈을.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서 먼저 끊어냅니다. 그러면 로그 3의 243 더하기 로그 3의 x의 4승인데 로그 3의 243은 243이 81 곱하기 3이 243입니다. 그래서 3의 4승 곱하기 3의 1승입니다. 이게 3의 5승이기 때문에 여기가 5입니다. 5. 여기 3승이 아니고 제곱이었죠? 아까 두 번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플러스 4 로그 3의 x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식의 모양을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양변을 다 로그 3 안에 넣었다. 미수가 3인 로그가 문제에 있으니까 미수를 5로 잡지 말고 3으로 잡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다시 문제를 읽어봅시다. 이놈의 모든 해의 곱 역시 치환을 해야 됩니다. 잘 봐요. 앞에서 많이 봤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를 t라고 하면은 이거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즉 t제곱 이퀄 5 플러스 4t가 되고, 이놈의 해라는 것은 x 값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는 두 개. 근데 이걸 t로 하면은 이놈의 해는 t 값은 여기에 알파와 베타를 넣은 로그 3 알파와 로그 3 베타이고,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로그 3 알파와 로그 3 베타가 아니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겁니다. 아,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나요? 요걸 정리를 잘하는 겁니다. 풀이는 안 어려워요. 2차식으로 치환을 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해는 알파와 베타지만 이 2차식의 해는 로그 3 알파와 로그 3 베타다. 왜냐하면은 요 놈을 t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풀이는 뭘로 풀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면 됩니다. 두 근을 더하면은, 요걸 먼저 정리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0이고, 이 두 근이 로그 3 알파와 로그 3 베타니까 두 근을 더한 로그 3 알파 더하기 로그 3 베타가 얼마겠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겠다. 이걸 했고, 우리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궁금하니까 이걸 정리해버리면 로그 3에 두 개를 곱하면 되죠. 알파 베타가 얼마? 4니까 알파 베타는 3의 4승 얼마? 80이다. 3의 4승 81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 앞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치환을 할 때 식의 모양만 치환하지 말고 변수의 값도 치환하자. 자, 16번. 16번도 비슷합니다. 16번도 15번처럼 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부분이 복잡할 때는 무조건 뭘 한다? 로그를 처리하는 겁니다.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이렇게 되는 건데, 8x의 제곱 플러스 로그 8a 승 이 a 마이너스 2x승이 항상 성립.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할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 복잡해서 못 풀겠어요가 아니고, 하나의 항이니까 로그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어떤 로그에 넣을까요? 그렇죠. 문제에 있는 미수 8을 이용해서 로그 8x의 제곱 플러스 로그 8의 a가 얼마? 로그 8의 a 마이너스 2x 승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거 예쁘게 쓸 필요 없어요. 로그고 진수고 여기가 지수입니다. 이게 앞으로 빠져나가면 x의 제곱 플러스 로그 8a 곱하기 로그 8의 8인데 로그 8의 8이 얼마? 1이잖아.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이놈이 여기 요 놈이 먼저 빠져나가면 되죠. 마이너스 2x 로그 8의 a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복잡한데요. 왜? x가 있고 로그도 있으니까. 아니, 기준을 생각해. 임의의 x에 대해서 x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x의 제곱 x의 1승 어때? x에 대한 2차식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귀찮으니까 봐봐. 병신 2차식인데 여기는 그냥 a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볼게요. 예쁘게 써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a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하나의 항입니다. 그대로 넣어보면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xa,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2ax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여기는 x제곱, 이게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2ax,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놈이 임의의 x에 대해 성립. 계속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그 내용들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병신 2차식인데, 이거는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몸통 병신. 여기를 지금 우리가 a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몸통 병신. 그 다음에 제한 범위가 있어 없어? 모든 x에 대해서니까 제한 범위가 없어. 그러면 이 2차식이 아래로 볼록하고 0보다 항상 커야 되고, 아래로 볼록한 건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찾으려니까 어렵고, 그러나 이 조건만 찾으려면은 2차식과 x축이 만나지 않는다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풀어라는 거라. 그러면 판별식은 반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a. 그러면 a 빼기 1이 0보다 작다. 이걸 푼 거죠. 그러면은 a는 1과 0 사이다. 이게 끝이 아니고 라지 a가 뭐였는지 찾아보면 로그 8의 a가 0과 1 사이다. 이거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a는 얼마? 8의 1승 8의 0승 1 사이다.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정수는 2, 3, 4, 5, 6, 7, 6개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5번도 주눅 들지 말고 양변에 로그를 걸고 정리하면 우리가 잘 아는 2차식이 될 것이다. 2차식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 이런 로그 8의 a 같은 거 괜히 그냥 냅두고 이거는 언제 계산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라지 a로 놓고 그냥 처리해버리면 간단하다는 얘기. 네, 17번입니다. 17번, 18번 두 문제 남았는데 한번 봅시다.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이런 모양 앞에서 계속 보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옵니까? 얘들은 일단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로그 안에 넣을 거예요. 로그 안에 넣으면은 그냥 뭐 여기에 쭉 이어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합시다. 연습장 부스터기에 쓰는 거죠. 로그 두 개를 만들고 이쪽이 큰데 여기 진수 자리에 얘를 넣으면은 x의 로그 x승, 그 다음에 여기 진수 자리에 요게 좀 덩어리가 큰 게 들어가요. 100x의 a승 했을 때 식의 구조 분석 어떤 칸이 되냐면 이게 로그고 진수고 진수의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x가 앞으로 로그 x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은 로그 x 곱하기 로그 x라서 이거는 로그 x의 제곱이 됩니다. 로그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쪽을 학생들이 순서를 힘들어하는데 착각하는 경우 많아요. 여기 로그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가 진수 a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은 a 곱하기 로그 100x인데 이것도 구조가 a와 로그 x입니다. 요게 또 쪼개져요. a는 그대로 있고 이게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인데 이게 하나의 덩어리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가로를 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니까 곱하면은 2a 곱하면은 a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2a 더하기 a 곱하기 로그 x이고 이놈이 성립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식의 모양 확인했고 모든 양수 x까지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양수 x입니다. 문자의 범위. 그런데 이놈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환을 해야 되죠. 치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t로 잡을 거예요? 뭘 t로? 여기 로그 x를 t로 잡을 겁니다. t로 잡으면은 여기에는 t의 제곱, 여기가 at니까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at,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넘으면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인데 이제는 이 t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t의 범위 봐요. x가 양수라고 t도 무조건 양수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t가 지금 로그 x예요. 근데 x에 양수를 넣는데 10이나 100 같은 걸 넣으면 쉽지만 여러분 봐요. x에 10분의 1 양수죠. 넣어봐요. 뭐가 나와요? 10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 나옵니다. x에다가 뭘 넣어봐? 100분의 1 즉 10에 마이너스 2승을 넣으면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2. 즉 들어가는 거는 x에 들어가는 거는 양수가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t가 될 수 있는 거는 양수, 음수, 심지어는 0까지 다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양수, 음수 다 합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의 또 다른 의미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된다. 그래서 이게 식의 모양을 이렇게 치환했더니 모든
양수가 들어갔지만 t는 양수 함수가 돼서 실수 t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치환을 해놓고 우리가 2차식 이론 배웠던 걸 떠올려 보자고요. 병신 2차식이고 몸통 병신 제한 조건 있어 없어? 없어. 몸통 병신인데 제한 조건이 없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제한 조건이 없으면. 그래서 이 2차식은 아래로 볼록하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0보다 크다. 만나지 않는다. 모든 범위이고. 조건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판별식 a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그러니까 플러스 8a가 0보다 어떻다? 위에 있다가 아니고 작다. 근이 허수이다. 루트 안이 음수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a가 a 플러스 8. 이랑 곱했을 때 음수이고 a는 마이너스 8하고 0 사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결국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뒤쪽 풀이를 보면은 복잡한 이 로고들을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습니다. 얘를 2차식으로 정확하게 치환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 자, 여기서 잠깐 확인할 거. 치환할 때 요겁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 지수함수 2의 x승하고 로그함수 로그 2의 x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치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뭐라고 나오냐면은 x가 모든 실수라고 줍니다. 모든 실수라고 줘도 요 새끼 t는 2의 지랄승은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래서 x는 모든 실수지만 이 t는 양수 t가 됩니다. 모든 양수 t. 근데 로그는 요 x의 진수 조건에 의해서 여기 당연히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수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놈을 치환하면은 2분의 1이나 4분의 1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양수, 음수 모두 나와서 이게 모든 실수가 된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치환과 로그함수의 치환을 했을 때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뭐 정규 단원이니까 자주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요것도 식을 그냥 보면은 뭔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얘는 말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구조가 제일 복잡하네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이 복잡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고 여기가 조건입니다. 근데 이 조건이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 이 등호를 보면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한다. 근데 이 방정식이 어때?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방정식이라서 우리는 이 방정식이 어떤 모양인지부터 한번 정리하고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게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로그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식을 이해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였다? 치환에 의한 거였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이거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x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은 로그 b 더하기 로그 x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로그 x가 둘 다 있는 어때? 치환이 가능한 형태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로그 a 더하기 로그 x,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겠다, 이 복잡한 걸 계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계산이 아니고 어떤 모양이 숨겨져 있는가를 찾아내겠다 이런 겁니다. 0이고 이것만 보지 말고 이걸 풀라는 얘기도 아니죠. 이놈의 근 양수 x가 존재해요. 그러면 x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t라고 생각해 보면은 얘가 t 플러스 지랄 어떤 숫자예요. 여기도 t 플러스 지랄이니까 곱하면 t에 대한 몇 차씩 나오겠어요? 2차씩 나올 겁니다. 그렇죠? 플러스 1 이퀄 0.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는 말이구나. 그 다음에 이놈을 t라고 잡았으면 x가 양수지만 로그 x는 뭐가 돼? 의 실근 t가 존재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로그 a나 로그 b는 그냥 우리가 가뿐하게 a, b 줄여서 쓰면 되는 거죠. 요걸 a, 요걸 b. 그러면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놈의 실근 t가 존재한다라는 말로 생각했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다는 말이구나. 이까지만 생각하면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럼 판별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얘를 정리합니다. t에 관해 정리하면은 t제곱 플러스 at, bt가 있으니까 a 플러스 bt 플러스 ab 있고 그 다음에 1 이퀄 0의 실근 존재. 그러면은 판별식이 0보다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같거나 크다. 루트 안이 양음수가 아니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럼 그걸 만들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이니까 4ab 마이너스 4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여기까지가 조건 해석입니다. 이럴 때 뭘 구하라?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라지 AB고 이거는 AB고 이게 뭔데요? 이게 두 번째 이 문제의 함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으니까 지울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가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로그 A가 라지 A고 로그 B가 라지 B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은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보시면은 이 식이 로그 A, 로그 B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런 걸 구해내는 게 쉽냐 이거죠. 안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바꿉니다. 잘 봐요. 이놈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이놈의 최소값 값 대신에 이놈의 로그 씌운 거 로그 A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 A분의 B는 이게 또 뭐냐면은 로그 B 빼기 로그 A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뭐야?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B가 라지 B, 로그 A가 라지 A.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구하냐면은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자. 그러면 B 빼기 A가 요 놈이니까 우리는 요 놈의 최소값을 이용해서 요 놈의 최소값으로 답을 쓰면 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하기만 하면 끝. 정리는 간단합니다. 얘를 풀면은 A 흰색으로 할까요? 얘를 풀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4AB니까 마이너스 2AB 그리고 4를 넘기면은 이퀄 4. 그럼 얘는 B 빼기 A의 제곱 혹은 A 빼기 B의 제곱인데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우리는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그 다음에 B 빼기 A의 제곱이 4보다 같거나 크다니까 B 빼기 A는 뭐야?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데 이게 헷갈리는 학생들은 여기를 먼저 체크하세요. 이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의 조건에서 A가 B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A보다 B가 크다고 했거든요. A보다 B보다 크다. 가로에 있죠. 그러면 요 놈보다 요 놈이 크니까 요 놈보다 요 놈이 큽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돼요. 커요. 그러니까 B 빼기 A가 뭐예요? 양수예요. 양수의 제곱이 4보다 크다니까 B 빼기 A는 뭐보다 같거나 커요? 2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래서 B 빼기 A의 최소값이 2구나 이렇게 찾아내면은 B 빼기 A가 이놈이랑 같다는 거죠. 이놈의 최소값이 2니까 로그 근거의 최소값이 2니까 이놈의 최소값은 얼마냐 이거겠죠. 100이겠네요. 답만 나중에 고쳐 써준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요 문제가 어려운 이론을 써서 어려운 게 아니고 학생들이 요구사항과 이거 정리하는 것 때문에 조건을 매칭시키는 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일단 이 말이 양수 x가 존재한다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0보다 같거나 크다까지는 알아서 이 조건까지 찾아냈어요. 로그 a를 라지 a로 로그 b를 라지 b로 해놓고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스몰 ab b 나누기 a의 최소값을 물었는데
아, 난 이런 건 모르겠다 이거지. 곧바로는 몰라서 로그 A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해서 쓰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로그 A분의 B는 로그 B 빼기 로그 B 빼기 로그 A이기 때문에 요거 1대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문제에서 스몰 a보다 b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양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양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요 놈을 정리해 봤더니 b 빼기 a의 제곱이 4보다 크다고, 그러면 양수의 제곱이 4보다 크다니까 b 빼기 a가 2보다 같거나 크다고, 이놈의 최소값이 2라서 이 로그 붙인 것의 최소값이 2니까 우리 진수의 최소값은 100이구나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이 마무리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8번은 정 어려우면은 살짝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셔도 되고, 17번까지 앞에서 공부한 방부등식의 이론이 치안을 정확히 하는 법, 치안에서 변수의 범위를 확인하는 법, 그 다음에 병신 1차식이 나왔을 때 2차식을 그리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하는 법, 제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 여기에 신경을 쓰고 이 문제들이 뜻이 왜 이런가, 그리고 왜 이런 풀이를 해야 되는가가 정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3번이든 4번이든 반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가 수학적 이론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문과 전체에서.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요거만 넘었으면 나머지 어려운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3번, 4번 반복하면서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